저는 황룡병 확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식물 전염병 학자인 닐 맥로버츠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댄.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닐 맥로버츠입니다. 저는 현재 UC 데이비스의 식물병리학과의 교수이자 식물 전염병의 역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HLB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질문해 주세요. HLB는 어떻게 퍼지며 왜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입니까? HLB 또는 황룡병 및 감기윤류 녹화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인한 원인을 배제한다면 세 가지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원인은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퍼뜨리는 곤충인 아시아 감기윤류 푸실라가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나뭇잎 위에 앉아 있을 거예요. 먹이를 먹을 때 코가 아래로 향해 있겠죠.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 또는 줄여서 ACP라고 부르는 이 곤충은 감귤류 나무의 치명적인 질병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해줍니다. 질병을 퍼뜨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성 들여 재배하는 감귤류 나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귤류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감귤류 나무를 키우죠. 감귤류 나무를 죽이는 질병은 미세한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리베리박터라는 작은 막대 모양의 박테리아입니다.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 즉 ACP가 질병을 매이하는 방식은 리베리박터를 몸속에 지니고 옮겨줍니다. 감귤류 나무의 새로운 작은 잎이 싹 트고 성장이 이루어질 때, 말하자면 나뭇잎의 다음 세대를 이루는 잎이 생산될 때야말로 푸실라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그때 푸실라가 알을 낳을 수 있고 푸실라의 유충이 부드럽고 순한 잎의 조직을 먹이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는 농작물의 박테리아를 남겨놓게 됩니다. 재배하고 있는 식물이 병에 걸리는 원인으로는 나무에 박테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가 번식할 때마다 더 많은 푸실라가 재생산되고 후손에게 질병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의 먹이가 되는 지역의 장소에서 푸실라의 유충들은 그들의 이전 세대가 남긴 박테리아를 더 강하게 유지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푸실라 유충의 먹이가 되는 장소의 주변에서 엄마 푸실라가 심하게 감염된 상태라면 그 푸실라의 유충도 강력한 박테리아를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실라의 번식은 정말 빠르죠. 그리고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이며 말씀드렸듯이 번식력 또한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 즉 캘리포니아의 여름철이라면 약 3, 4주의 기간 동안 감염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암컷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의 수명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조건 하에서 대략 한 달 정도 되는데 일생이 되는 그 한 달 동안 600개의 알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그중 일부만이 감귤류 나무에서 박테리아를 성공적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엄청난 증식 속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가 매번 번식할 때마다 말이죠. 이것이 전염병을 유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또 다른 것은 박테리아 스스로 재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기존 병원체와는 다른 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박테리아가 매개체의 내부 그리고 나무의 내부에서까지 스스로 자체 증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곤충과 식물 모두에게 박테리아 스스로 증식시키는 수법을 깨우쳐서 적용시킨 작고도 엄청난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의 감염이 있었다면 각각의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 내부를 통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푸실라가 번식을 했다면 그 피해의 정도는 곱셈을 적용해서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인하여 질병이 환경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각 나무마다 푸실라가 먹이로 삼았던 두어 군데의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박테리아의 두 번째 곱셈이 이루어지겠죠. 곤충들은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고 또 다른 나무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노출이 나무에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결국 나무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박테리아는 끝내 저항 장벽을 뚫고 나무 전체에 대량 서식하기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나무이지만 실제로는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 박테리아는 나무 전체에 체계적으로 전파하게 되는데 잎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고 뿌리까지 감염시킵니다. 뿌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매우 빠르게 손상되지만 그럼에도 나무에 물이 잘 공급되고 문제없이 흡수한다면 땅 위에서는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뿌리까지 도달했다면 그 박테리아는 나무를 통해 조직적으로 감염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푸실라가 먹이를 먹으며 그들 내부의 박테리아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에 자리하고 있던 박테리아까지 자신에게 들이고 더 해로워질 것입니다. 나무가 감염되고 몇 달 후 또는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이 나무들로 인하여 건강한 나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겐 세 번째 곱셈이 진행되었습니다. 푸실라에 의한 증식이 있었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한 세대를 만들어내며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대되었습니다.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 내부에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푸실라의 개체수에 점점 더 많은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내부에서도 박테리아의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나무의 크기와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곤충의 크기를 비교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들이 이 단계에 이르면 접종물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박테리아의 또 다른 원인 제공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는 곤충, 매개체의 내부는 물론 숙주가 되는 식물 내부에서 증식할 수 있는 병원균, 그리고 감염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나무들이 심하게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진 복합적인 문제의 조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 함께 있을 때 환경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된 부분을 찾아서 제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물을 이미 자리 잡은 환경의 밖으로 빼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질병이 처음 발견된 후 7,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질병의 상황은 캘리포니아 남부의 도시 환경에만 성공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관리하는 감귤류 나무 중 감염되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질병에 노출되었던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큰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질병을 발견하는데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며 저항성을 가진 감귤류 품종을 생산하는 육종 프로그램이나 감귤류 산업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적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퍼져 있고 또한 매우 빠르게 증대되며 환경을 통하여 훨씬 더 빠른 확산을 이룹니다. 푸실라는 자신만의 힘으로 쉽게 1, 2마일을 날아다닐 수도 있지만 너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흩날리며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귤류 열매나 열매를 수확하며 사용한 가방에 붙어 다른 곳으로 운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푸실라가 환경에 퍼질 수 있는 요인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캘리포니아 남부에 대량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저희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인터뷰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비디오를 클릭하십시오. 강의를 해준 닐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